요양보호사 문제풀이 강사 최형렬입니다. 전편에 이어 4-3편 3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 내지 40분 정도로 한다. 4. 턱 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몸을 씻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합니다. 3번. 몸 씻기 시간은 2 내지 30분 이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4번. 턱 목욕 시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냅니다. 문제 42번입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 한 손은 둔부를 들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벗긴다. 4. 침대에 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정답은 3번. 한 손은 둔부를 들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벗긴다가 맞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기는 게 아니고 무릎이 구부러지면 무릎을 세워 둔부를 들게 하고 뒤쪽도 내립니다. 2번. 바지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가 아니고 바지를 벗길 때는 바지의 허리 부분 양 끝을 잡고 대퇴부 아래로 내립니다. 4번. 침상 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침상은 평평하게 하여야 합니다. 5번.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가 아니고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돌아 눕게 하여 한쪽을 올린 후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눕게 한 후 끌어올려 입힙니다.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쳐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으로 대상자를 향하여 서야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가까이 서서 들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힙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히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입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정답은 1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을 반앉은 자세, 즉 반자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때나 이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2번은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 자세입니다.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3번은 옆으로 누운 자세, 즉 축이라 합니다.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4번은 엎드린 자세, 복이라고 합니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정답은 2번 가, 다, 나 순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발 받침대를 올린다. 3. 시트를 들어 올린다. 4. 팔걸이를 접는다 순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입니다.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하는 상황은 1. 평지를 이동할 때 2.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3.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정답은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리고 2번 휠체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휠체어를 밀기도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7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정답은 2번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45도 각도로 침대 옆에 놓은 다음 브레이크를 잠근다. 이때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다음에 왼쪽 다리, 2번 오른쪽 다리, 다음에 보행기, 다음은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다음은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다음은 오른쪽 다리, 다음은 보행기, 5번 보행기, 다음은 왼쪽 다리, 다음은 오른쪽 다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다음에 왼쪽 다리를 옮기는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일단 체중을 보행보조차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입니다. 노인 장기양 보험 복지연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는 구입 품목 10종, 대여 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이 있습니다. 특히 대여 품목 6종은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의 감지기. 우리 문제에서는 이동 욕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입니다.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한 이동 경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 2. 바퀴가 붙어 있어 이동하기 쉬운 것, 3.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4.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5. 뜨거운 물로 세척이나 소독할 수 있는 것. 정답은 5번 뜨거운 물로 세척이나 소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걸이가 등받이가 없는 것보다는 편안히 오랫동안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가 필요합니다. 2번 바퀴가 붙어 이동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다리가 지면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3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보다는
좌변기 시트에 올라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한 것보다는 대소변 바지는 탈부착하여 청소하기가 쉬운 게 좋습니다. 문제 51번입니다. 보행기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요양보호사의 키높이에 맞춰야 한다. 2. 손잡이는 미끄럽더라도 단단한 재질이어야 한다. 3.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바퀴가 좌우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잠금 장치는 없어야 한다. 5. 의자 기능이 추가된 보행 보조기는 탈부착형 수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은 5번 의자 기능이 추가된 보행 보조기는 탈부착형 수납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3번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바퀴가 좌우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바깥쪽 15cm 지점에 지팡이 바닥을 짚은 상태로 팔꿈치를 2 내지 30도 정도 구부린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문제 53번입니다. 대상자를 위한 올바른 식재료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육류는 결 반대 방향을 자른다. 2. 육류는 살짝 삶는다. 3. 고기는 오랫동안 바짝 굽는다. 4. 생선은 낮은 온도로 오래 굽는다. 5. 문어는 물을 충분히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정답은 1번 육류는 결 반대 방향을 자른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3번 고기와 생선은 오랫동안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지니 적당히 굽는 게 좋습니다. 5번 문어는 물을 충분히 붓고 오랫동안 삶으면 좋지 않고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문제 54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가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음식은 뜨거울 때 간을 맞춘 게 아니고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춰야 합니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가 아니고 적당히 굽는 게 좋습니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가 아니고 설탕 등 단순당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나누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55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소류는 대부분의 채소류를 넣어줬습니다. 해조류는 곤약, 김, 미역, 우무, 한천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지하의 식품인 보리밥, 우유, 고구마, 요거트, 사과, 데이트 등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56번입니다. 대상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도마와 칼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1. 채소, 과일, 다음 닭고기, 다음 육류, 다음 생선류. 2번 채소, 과일, 다음 육류, 다음 생선류, 다음 닭고기. 3번 육류, 다음 생선류, 다음 닭고기, 다음 채소, 과일. 4번 생선류, 다음 육류, 다음 채소, 과일, 다음 닭고기. 5번 육류, 다음 닭고기, 다음 생선류, 다음 채소, 과일 순입니다. 정답은 2번 채소, 과일, 다음 육류, 다음 생선류, 다음 닭고기 순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 어류용, 채소, 과일용, 조리 음식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57번입니다.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 이불은 그늘에 말리는 것이 아니고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2번 오리통 이불은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말려야 합니다. 3번 매트리스는 폭신한 소재를 선택하기보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4번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형태가 유지되는 베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58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라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린다.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한다.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한다. 4. 산속에漂白제를 적게 사용한다.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한다.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하게 표시는 탈수할 때 손으로 약하게 짠다든가 또는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문제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온도는 일반적으로 22 내지 25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여름에는 가습기, 겨울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3. 습도를 2 내지 30도 정도로 유지한다. 4. 자연 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5. 환기는 하루에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한다. 정답은 5번. 환기는 하루에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 내지 25도씨, 겨울에는 18 내지 22도씨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 습도를 40 내지 60%가 적합합니다. 4번. 일반 커튼, 블라인드 등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6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모든 음식은 믹서로 갈아서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무거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무거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번 모든 음식은 믹서로 갈아서 제공한 게 아니고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으로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4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소금, 간장은 식탕에 아예 두지 않습니다.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비타민은 별도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저와 함께 공부한 그린요양보호사 교육원 168기 수료생들의 협조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